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톡톡 실전회화의 지니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 거냐면 바로 병원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병원을 예약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에 그냥 바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한 다음에 예약을 잡은 뒤에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진료 예약을 잡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어로 오늘의 주제는 prendre rendez-vous chez le médeci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대화부터 듣고 올게요. Je voudrais prendre rendez-vous avec le docteur Pierre, Ce serait pour quand? le plus vite possible. Alors, je peux vous proposer jeudi prochain, à 15 heures. Cela vous convient? Oui, tout à fait. Bien. Pouvez-vous me donner votre nom, s'il vous plaît? Siwon, S-I-W-O-N. Merci. Je confirme Madame Chiwon. Rendez-vous jeudi prochain à 15 heures. 자, 대화 잘 듣고 오셨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울 내용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병원을 예약할 때 볼 수 있는 어휘들 몇 가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안하다, 권하다 라는 동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맞다, 적절하다 라는 동사 활용해서 괜찮으신가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휘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병원에 갔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시겠죠. 의사는 le médecin, le médecin, le médecin. 자, médecin이라고 하면은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주제 봤을 때도 봤었죠. 자, 그러면은 병원이라는 단어를 이 의사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Chez le médecin. Chez le médecin. 자, 쉐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의 집에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 집이라고 한다면은 의사 선생님의 자택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프랑스어로 의사 선생님 집, chez le médecin이라고 하면은 병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은 chez le médecin이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박사라는 단어도 의사 선생님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박사는 le docteur, le docteur, le docteur. 자, docteur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 의사라고 하는 doctor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런데 앞에 봤던 médecin하고 docteur 두 가지의 차이는 둘 다 의사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médecin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의사를 의미하는 거고 docteur라는 거는 우리 박사 있죠. 박사학위를 단 사람들, 그 박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docteur는 의사일 수도 있고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잡을 거잖아요. 자, 진료 예약하다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약속이라는 단어 가져와 봤어요. 약속은 le rendez-vous, le rendez-vous, le rendez-vous. 자, 우리 한국어를 랑데뷰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랑데뷰라고 하는 게 바로 요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rendezvous라는 단어에서 온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요 단어 가지고서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약속을 잡다라는 문장, 표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prendre rendez-vous, prendre rendez-vous. 자, 여기서도 prendre 동사 나왔어요. 우리 prendre 동사 정말 많이 봤었죠. 약속을 잡다라는 표현을 만들 때도 prendre 동사를 사용해서 prendre rendez-vous라고 하면은 약속을 잡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누구누구와 약속을 잡다. 약속을 잡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잡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약속을 잡다라는 표현까지 가볼게요. 뒤에다가 avec라는 전치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avec라는 게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prendre rendez-vous avec
누구누구라고 하면 누구누구와 약속을 잡다라는 의미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아까는 약속을 잡다라는 표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표현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avoir rendez-vous라고 만듭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avoir 동사 사용해서 avoir rendez-vous라고 하면 약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앞에 괄호하고 ang이라는 관사를 붙여놨는데 ang이라는 관사는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상관없이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와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뒤에다가 avec 전치사를 붙여서 avoir rendez-vous avec 누구누구라고 붙이면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문장 만들 거냐? 피에르 선생님께 진료 예약을 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 만들 텐데 아까 배웠던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직역해서 만들자면 피에르 선생님과 함께 약속을 잡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Je voudrais prendre rendez-vous avec le docteur Pierre.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Je voudrais prendre rendez-vous avec le docteur Pierre. Je voudrais, 나는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냐? prendre rendez-vous, 약속을 잡고 싶어요. 그런데 avec,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랑 약속을 잡을 거냐? Le docteur Pierre. 피에르 박사님과, 즉 피에르 의사 선생님과 약속을 잡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다가 전화해서 이 선생님과 약속을 잡고 싶어요, 진료 예약을 잡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런 문장 사용해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확인하다 라는 동사 한번 봐볼 텐데 우리 진료 예약을 하면은 예약을 확인할 때가 있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확인하다는 두 가지 동사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confirmer, confirmer, confirmer. 자, 우리 영어에 confirm이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단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라고 할 때 confirmer라는 동사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verifier라는 동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verifier, verifier. 자, 이렇게 두 가지 동사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동사 알고 계시면 다양한 표현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다 두 가지 동사는 confirmer 그리고 verifier 이렇게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동사들 사용하면은 뭐뭐를 확인하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동사 중에서 confirmer 동사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뭐를 확인하다라는 문장 만든다면 confirmer라고 한 다음에 뒤에 무엇을 확인하는지 명사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확인하다 confirmer quelque chose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뭘 확인할 거냐면 약속을 확인할 거예요. 약속을 확인하다. confirmer un rendez-vous. confirmer un rendez-vous. 라고 하면 약속을 확인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진료 예약을 확인하다라고 할 때도 약속을 확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예약을 확인하다라는 표현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confirmer une réservation. confirmer une réservation. 자, réservation이라고 하는 게 예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약을 확인하다라는 표현, confirmer une réservation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제안하다, 권하다라는 동사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어떤 동사 사용할 수 있냐면 proposer라는 동사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roposer, proposer. 자, propose라고 하면은 권하다,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의 propose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동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동사는 형태가 이렇게 돼요. proposer 아 사람, 누구누구에게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안하고 권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권하게 되죠. 그래서 proposer 동사 같은 경우는 아 사람,
아라는 전치사와 함께 누구누구에게 권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다가 이제 인칭 대명사가 오게 된다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간접 목적어가 온다는 것까지 캐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너에게 다음 주 목요일을 권할게. 자, 이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Je te propose jeudi prochain. 같이 읽어볼게요. Je te propose jeudi prochain. 자, je te propose니까 je propose라고 한다면 나는 권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앞에 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에게라는 의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한다. 뭘 권하냐면 jeudi prochain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을 권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잡을 때 약속 언제로 잡을까라고 한다면은 너에게 다음 주 목요일을 권할게라는 문장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당신에게 다음 주 목요일을 권합니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냐? Je vous propose jeudi prochain. 한 번 더. Je vous propose jeudi prochain. 자, 이번에는 너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권하기 때문에 je te propose가 아니라 je vous propose라고 오게 됐죠. 간접 목적어 vous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다음 주 목요일을 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뭐뭐가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도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Je peux vous proposer jeudi prochain. 같이 해볼게요. Je peux vous proposer jeudi prochain. 자, 여기서는 vous, 간접 목적어의 위치에다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사 앞에 위치하는데 pouvoir하고 동사 앞이 아니라 그거에 해당하는 바로 직접적인 동사 앞에 위치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pose 동사, 당신에게 권한다 이기 때문에 권한다에 해당하는 동사 앞에다가 vou를 위치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je peux, 나는 가능합니다. vous propose, 당신에게 권하는 게 jeudi prochain, 다음 주 목요일을. 그래서 이렇게 je peux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je peux라는 표현 없이 바로 je vous propose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모두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디 맞다, 적절하다라는 표현 배워볼 거예요. 어떤 동사 사용하냐? convenir라는 동사 사용합니다. convenir. 자, convenir 동사를 사용할 텐데 이 convenir 동사도 앞에랑 똑같아요. 앞에 나와 있던 propose 동사처럼 누구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convenir 동사 뒤에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물이 온다면 그 사물에 적합하다, 맞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 사람이 와서 convenir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맞다, 알맞다, 적절하다. 즉, 그 사람의 상황에 맞다, 적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상에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가 있냐면 괜찮아 라는 문장 만들 텐데 굉장히 의역한 거죠. 자, 잘 살펴보자면 너에게 적절해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아까 우리 나는 너에게 다음 주 목요일을 권한다 라는 표현 봤었죠. 그런데 그 목요일이 너한테 괜찮아? 그 목요일에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너에게 알맞아, 적절해 라는 뜻으로 그때 괜찮아 라는 의미로 요 convenir 동사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Cela te convient. Cela te convient. Cela te convient. 자, 이 convenir 동사 변화는 뒤에 venir 동사가 보이죠. venir 동사랑 같은 동사 변화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vient 이렇게 동사 변화가 됐는데 자, 여기도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오게 됐죠. 아까 앞에 봤던 propose 동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cela 이것이 그것이 즉 너에게 convient 적절하니 알맞니 즉 너에게 괜찮니 이거 괜찮아 라는 뜻으로 cela te convient 이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말고 괜찮으신가요? 라고 존댓말로 한번 물어봐 볼게요. 존댓말로는 cela vous convient. Cela vous convient.
자, 여기는 아까는 뜨라고 했지만 vu로 바꿔준다면 당신에게 적절합니까? 알맞습니까? 라고 해서 괜찮으신가요? 라는 의미로 cela vous convient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 알고 계시면 약속 잡거나 할 때 이때 괜찮으세요? 라는 표현 친구한테는 cela te convient 이제 존댓말 쓰는 사람한테는 cela vous convien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 잘 생각하면서 대화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Je voudrais prendre rendez-vous avec le docteur Pierre, Ce serait pour quand? le plus vite possible. Alors, je peux vous proposer jeudi prochain, à 15 heures. Cela vous convient? Oui, tout à fait. Bien. Pouvez-vous me donner votre nom, s'il vous plaît? Siwon, S-I-W-O-N. Merci. Je confirme Madame Chiwon. Rendez-vous jeudi prochain à 15 heures. 자,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아까 들었던 내용 저랑 같이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자, 병원에다가 이렇게 지니가 말을 했어요. Je voudrais prendre rendez-vous avec le docteur Pierre. 저는 하고 싶어요. prendre rendez-vous, 약속을 잡고 싶어요. avec le docteur Pierre, docteur, 의사, 박사, 어떤 박사님? 피에르 박사님과 함께 약속을 잡고 싶어요. 즉, 피에르 박사님에게 진료 예약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Ce serait pour quand? 이라고 하는데 ce serait pour quand? 이라고 하는 거는 pour quand이니까 언제를 위해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로 예약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e plus vite possible. 자, le plus vite possible 라는 표현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최상급 같은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기초 회화 때도 그렇고 최상급 잠시 배웠던 적이 있는데 르라는 관사, 정관사를 앞에 위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교급을 만들어주면은 le plus vite, 가장 빠른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possible니까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 as soon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어로는 le plus vite possible 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dès que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라는 표현으로 dès que possible 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랬더니 alors je peux vous proposer jeudi prochain à 15h. alors 그러면 Je peux vous proposer. 나는 가능합니다. Vous proposer. 당신에게 권하는 게 가능합니다. Jeudi prochain. 다음 주 목요일에 권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언제? À 15he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러면서 Cela vous convient? 아까 봤던 표현이죠. 당신에게 적절한가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Oui, tout à fait. 자, 네 라고 하면서 tout à fait 라고 하는데 tout à fait 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완벽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완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할 때 tout à fait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out à fait 라는 표현 외에 또 사용할 수 있는 표현 absolument 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absolument 이라는 표현도 완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tout à fait 혹은 absolument 이라는 두 가지 표현 사용해서 완전히 괜찮다, 완전히 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겠네요. Bien, pouvez-vous me donner votre nom s'il vous plaît? Bien, 좋습니다. Pouvez-vous, 당신은 가능합니까? me donner, 나에게 주는 게 뭐를? votre nom, 당신의 성함을 나한테 주는 게, 즉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뒤에 s'il vous plaît는 공손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붙인 거겠죠. 시원, 자, 시원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이는. 그래서 시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펠링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S-E-W-O-N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줍니다. Merci, 감사합니다. Je confirme, Madame Siwon, rendez-vous jeudi prochain à 15h.
Je confirme. 나는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 Madame 시원. 시원 부인에게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냐면 rendezvous, 약속을 확인해요. 아까 진료 예약 잡았죠. 그래서 jeudi prochain, 다음 주 목요일에 à 15h, 15시, 오후 3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약속이 있는 거를 확인합니다. 라는 표현,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 이렇게 confirm의 동사 사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Je voudrais prendre rendez-vous avec le docteur Pierre. Ce serait pour quand? Le plus vite possible. Alors, je peux vous proposer jeudi prochain, à 15 heures. Cela vous convient? Oui, tout à fait. Bien. Pouvez-vous me donner votre nom, s'il vous plaît? Siwon. S-I-W-O-N. Merci. Je confirme Madame Chiwon. Rendez-vous jeudi prochain à 15 heures.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표현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약속이라는 단어 배웠죠. 뭐라고 했었냐면 le rendez-vous. 한 번 더 le rendez-vous. 그 다음 두 번째 의사, 박사 두 가지 단어 가르쳐 드렸는데 먼저 의사는 le médecin, 그 다음 박사는 le docteur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확인하다 라는 동사 배웠죠. 어떤 동사 배웠나요? confirmer 동사 배웠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렸던 거는 verifier 라는 동사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 제안하다 라는 동사도 오늘 배웠죠. 누구누구에게 제안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하다 라는 형태로 쓸 수 있었는데 제안하다 라는 동사 어떤 거였죠? proposer, 한 번 더 proposer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괜찮으신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어떤 동사 사용해서 만들었었죠? convenir 동사 사용해서 만들었었죠. 괜찮으신가요? 당신에게 적절한가요? 전체 문장으로 한다면 cela vous convient? 한 번 더 cela vous convient?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병원에서 이제 진료 예약 잡는 거 배웠는데 이제 이후에는 언젠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강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도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차오!